김건희 씨는 이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그 보면 굉장히 허술한 변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제가 사실 네. 한 오늘 방송을 네. 꽤 여러 군데서 했는데 한 3시간 전에는 부부를 네. 그 동시에 구속하겠냐 네. 라는 생각은 했어요. 네. 아무리 이게 좀 차고 넘쳐도. 네. 근데 그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 예. 거를 그 방송 끝나고 속보로 봤거든요. 그래요. 예.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방송에서는 네. 아 이거 구속될 것 같네요. 네. 라는 말씀을 드렸죠. 네. 예, 이게 너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허술한 이 거짓말도 거짓말. 너무 허술해요. 예. 네. 그 거짓말을 허술하게 한 것이 지금 특검으로서는 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전략을 세웠을까.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든 생각이 네. 와, 저 변호인단 되게 황당했겠다. 네. 들어갔을 때. 네. 그거 알고 모르고 들어갔겠죠. 네. 당연히. 본인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변호 전략을 세워놨을 텐데 네. 특검이 그거를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나와버리고 네, 또 그렇습니다. 서해건설 회장이 뭐 진술을 해버렸으니 네.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. 예. 그래서 글쎄 오늘 저녁에 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. 예. 제가 봤을 때는 네. 김건희 씨가 예. 이렇게 제대로 어떤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그러니까요. 예. 변호사들의 예. 어떠한 조력도 예.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. 본인 주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러다- 저렇게 허술하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수사 많이 예.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든 네. 진실을 얘기하든 어차피 주도권은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 안 난다는 얘기를 네.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부정을 많이 했기 네. 때문에 다 거짓말로 이제 걸려드는 거죠. 예.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도 있고 예. 뭐 또 괴롭잖아요. 예. 자기 측근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발언한 것들을 보면 네. 이제 김건희 씨가 워낙 그런 수사의 어떤 성역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네.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을 못 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그래 보여요. 뭐냐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허술해요. 이 거짓말도 그냥 좀 즉흥적인 것 같은 거짓말을 검찰에 나가서 그대로 어떤 막 얘기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요. 뭐 빌렸다, 지인한테 어따.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 돼 있는 거예요. 보니까. 네. 이거는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오히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했었죠. 예. 그때 당시에는 예. 일단 민정수석하고도 2차례 장시간 통화했고 또 여러 어떤 그런 공적 기능들이 붙어가지고 예. 검찰까지 아주 정교한 통제가 들어갔거든요. 예. 그때는 이런 느낌이 저는 예. 별로 안 들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탄핵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윤석열 씨가 물러난 뒤로는 네.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차이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최근의 행적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오늘 그 반클리프 목걸이 네. 것만 보더라도 오늘의 그 내용은 아니었잖아요. 예. 검찰에서 예. 특검에서 한 내용은 예. 아니었잖아요. 이걸로 이제 구속되냐는 건 예. 아닌데 그걸 들고 나옴으로써 네. 너무나 또 그 허술했던 거짓말이 이제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이라도 그냥 부부가 구속되는 거에 대한 뭐 국민 정서도 있을 네. 테고 뭐 역사도 있을 네. 테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른 평가를 하지 않을까. 어차피 벌은 받을 테니. 예.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마저도 예.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. 하게끔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요. 이 과정을 보면은 그 종업원 어제 JTBC 보도로 그 판매한 종업원의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드문 제품을 그걸 뇌물을 받는 것도 굉장히 대담한데요. 그걸 전 세계가 지켜보는 순방에 딱 차고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런 대담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? 아니, 예. 그 부분이 제가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시계, 목걸이, 예. 팔찌 등을 보면은 전부 위험한 거랍니다.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은 사과 상자에 현금을 넣어서
뒷차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어디 장소에 갖다 놔면 와서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전통적 스토리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요즘은 사과 상자가 쇼핑백으로 바뀌었습니다. 5만 원권이 나온 뒤로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흔적이 누가 양심 선언하거나 체증을 안 하면 안 남아요. 그런데 이 목걸이라든가 팔찌는 사진에 다 찍히고 재산 등록하고 비교하게 돼 있고 당연한 수순인데도 이 위험한 짓을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?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인식조차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거는 어떤 본인이 적어도 권력의 정점에 도달한 순간 절제력이라든가 주변의 조심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. 이거는 어떤 권력에 도취돼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복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우리나라 어떤 그 그룹 내에선 공지사항으로 떴나 봐요. 전부 다 뭘 갖다가 그냥 이렇게 샤넬백 무슨 목걸이 팔찌 이렇게 하면은 다들 먹힌다고 하는 뭔가 공지사항이 뜬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갖다 주면 쉽게 받는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캐릭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 권력자가 이런 걸 다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할 리도 없어요. 그런데 특히 김건희 여사가 특별한 점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먹히는 캐릭터 어떤 선호도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웬만한 로비 브로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사실 아니냐.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갖다 주면 고가에 굉장히 고가의 어떤 물건을 갖다 주면 쉽게 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순간 뭔가 로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달려들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거는 뭐 룰 아니겠습니까, 그냥? 저희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한 2년 전, 13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이력을 조금 이렇게 허위 이력 써가지고 어디 출강 정도 나가는 수준이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국이 은폐되면서 약간 소도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검사들과 어떠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뭐 때강도처럼 대담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참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.